오늘 첫 번째 이슈 같은 후반부에. 경우에는 국민 보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름하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런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끝났는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나왔고요. 배경훈 과기부 장관도 나왔고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도 나왔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SK의 최태원 회장까지 나왔는데 이런 발표 형식들 보고서 많은 분들이 좋다는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지금 기업과 민관 같이 협력하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메가 프로젝트 3대 이게 거의 한 반도체만 한 지금 전체 다 합하면 10년간 2천조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 3대 프로젝트 다 합치면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해서.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손목 꺾었냐, 뭐 야당에서는 이거를 뭐 멱살을 잡아서 정치권이 개입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진짜 단적으로 묻고 싶어요. 그럼 윤석열 때는 왜 안 꺾었습니까? 한번 꺾어 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가 자본주의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그 못 꺾습니다. 꺾으려면 본인들이 의사 증원 2,000명 한다고 꺾으려다 망했잖아요. 의사 증원이야 공급량을 사실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 꺾게 윤석열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니까. 하물며 민간 자본이고 외국인 주주가 절반이 넘어가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꺾습니까, 그거를? 아니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본인이 해보세요, 네. 한번 하려면. 그래서 지금 말하는 사람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배 아픈 네. 건 알겠는데 그러면 논의를 이런 걸 좀 해보자. 대통령이 X에 올렸잖아요. 아, 그러면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말고 이거 갈라치기 지역주의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호남에 반도체 가는 게 부지가 맞는지 전력이나 용수가 지금 적절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지 토론해보자. 그 장을 열어주겠다. 아니 그렇지. 네. 근데 토론하기도 전부터 냅다 그냥 이거는 무조건 영남이 더 유리한데 뭐 구미가 유리한데 끝단엔 다 그 소리예요 결국은. 맞아요. 우리 변호사님은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 발표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우선 돈이 그렇게 많은가 이 회사들이. 근데 돈은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엄청나게 골고루 깜짝 놀라게 네. 골고루 이걸 다 한 거예요. 뭐 지금 호남 얘기만 나와서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광주에다가 이제 반도체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HBM 팹 맞아요. 네, 이런 HBM 거는- 팹이라고 후공정하는 공장을 이거는 충청권에다가 집중 투자한 천안 정도고. 운영에 하겠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로봇 관련 투자는 또 경북 구미에 집중하겠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차세대 조선산업은 경남 거제에다가 계속해서 지속 투자하겠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울산에다가 하겠다. 전고체 배터리하고. 네. 네. 그리고 구미 로봇, 울산 배터리, 송도 바이오 집중 투자하겠다 이랬고 최태원 SK 회장도 데이터 센터 내가 여기저기 다 지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가 뭐가 도대체 호남에만 집중됐다는 것인지 내 말이. 왜 네. 안 된다는 것인지 왜 그러면은 예전에 윤석열 때는 호남이 원래 더 반도체 그 클러스터 만들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가 나왔었었는데 왜 그럴 때는 그때는 호남에다 안 하고 딴 데다 해놓고 그때 찍소리도 안 했는지 왜 윤석열 씨가 팔 꺾어가지고 떡볶이 먹일 때는 가만히 있었는지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호남에 투자해야 될 이유 같은 경우에도 세세하게 너무 제시를 하고 많아요. 있는 너무 데다가 많아. 아까 우리 노임에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삼성이라는 회사가 호남권에만 반도체 팹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별로 공장들을 전국 각지에 짓고 그 영남도 전혀 소외되지 않는 행태로 하고 그럼요. 있는데 더 많지 더 많이. 그럼에도 지금은. 불구하고 이거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모든 종류의 산업 발전은 다 영남으로 해달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마저도 사실은 아니다. 그렇죠. 호남이 그동안 네. 소외되어 왔고 실제 호남은 기본적으로 이 영남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되어 왔던 것에 비추어 보면은 계속해서 곡식 뭐 이런 쪽으로만 좀 그 발전하도록 해놨던 거 아니겠느냐. 영업이죠. 내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론 이제 그쪽에서는 야 네가 대구 시장이었는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뭐 이런 얘기 좀 나오는데. 아니 그리고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걸 짓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면 강원권에 보면은 아마도 이제 GS가 2.4 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으로 보이고 SK 같은 경우에도 뭐 대경권에도 관여가 돼 있고 뭐 울산에도 돼 있고 호남권에도 있고 중부권에도 있고 다양한 전체 국토를 활용해서 수도권의 다른 국토들을 균형 발전하는데 우리가 사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의 원대한 비전을 제시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따리를 세 개를 동시에 푼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현재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잘 나가잖아요. 이 수요가 급증되고 있으니까 반도체 하나 그리고 그 다음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게 피지컬 AI 여기로 이제 이어지는 공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제 저도 전문가한테 좀 물어봤는데 이 사안을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지금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면 FSD라고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차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뒤에 차 타잖아요. 알아서 가로수 쓰러지면 가로수 피해서 가요. 그거는. 오. 예, 그 완전 자율주행차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법 제도가 안 돼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약간 반자동이에요. 근데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갑자기 싱크홀 났어. 서 있을 겁니까? 인식을 해야지. 네, 일반 사람은 자기 핸들 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가 예를 들면 이거 핸들 돌리면 지금 싱크홀 났는데도 이거 차선 위반이네 가만히 서 있으면 죽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완전 자율주행차예요. 이를테면 그 AI까지 도달하기까지 이게 이제 피지컬 AI의 첫 단계인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LLM 모델 지금 글로 하잖아요. 챗GPT 이런 거 클로드 다 글로 하잖아요. 여기서 사진으로 넘어가요. 이미지화. 이게 그렇죠. 네. 이미지 하나 만드는데도 우리 실제로 파일 초범 알잖아요. 한글 파일 100만 개 해봤자 사진 한 장보다 안 돼요. 몇 메가 딱 들어가면 사진으로 퀀텀 점프를 한번 하게 돼요. 그러면 메모리가 몇 제곱만큼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첨부하는 게 동영상이거든요. 사진에서 영상은 또 다른 세계예요. 근데 그 영상을 아까 테슬라 자동차에 장착한다 생각해 보세요.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게 AI 산업을 지금 주도하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우리한테 원청 회사 아닙니까? 마이크론, 아마존, 구글, MS 이런 데서 그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가 폭증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먼저 선점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그 회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도 더 칩을 다양화시켜야 되고 더 기술력을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대만의 TSMC 말고는 이거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평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평지가 있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 정도 고급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해주겠다고 나름대로 우리가 재배치를 한 거예요. 그 수요에 따라서. 그러면 당장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조금만 소위 말해서 땅에 이격이 발생해도 반도체가 초정밀에서 흔들리거든요. 흔들리지. 평지로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호남은 역설인데 못 사니까 원래 평지예요. 평야. 공장이 평야. 하나도 없어. 농업이야 농업. 그러니까 네. 예. 아니, 강원도도 좋죠. 근데 산 깎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산 깎아야 돼요. 근데 그 호남은 깎여 있어요. 항상 호남은 너른 들판. 네. 황금빛 곡식이 그렇죠. 너울너울거리는. 그러니까 구한말 이후에 가장 GRP가 낮은 동네. 본인이 살아서 잘 알잖아요. 제가 지금 잘 알죠. 보면은. 네. 거기 살았었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저 보면 바로 해안가가 보여. 논 끝에 보면 그 정도로 호남이 평야가 넓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낭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텍사스에 뭐 오스틴을 왜 지어요 그러면? 그렇지. 사막덩이 짓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그 소위 말해서 토지 보상 환지 처분하기도 쉽고 그리고 주민 저항이 별로 낮아요 생각보다. 그렇겠죠, 당연히. 이런 거 들어가면 네. 송전탑 지인이 뭐 하니 들어눕고. 이게 들어놓을 수 원전도 있죠. 또 지어야 돼서 사실 예. 좀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 수용성도 중요하거든요 공사할 때. 근데 호남은 단가도 싸고 주민 수용성 이미 타입이 됐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광주 군공항 이미 부지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네.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그 전력 용수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그거는 조선일보가 하나하나 또 트집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나 따져보기로 진짜 하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네.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왔죠. 네. 대단한데. 이 얘기 나온 지 1년 됐거든요 사실은. 우리 방송 너무나 사랑해주신 뒤집힌 마우스님이 7월 4일 국회에서 손석구 교영 기자님 뵙길 바라주셨는데 손석구. 제가 토론회에 참석을 하는데 아 진짜요? 네, 그때 이제 아마도 오신다는 말씀으로 듣고 제가 그때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손석구 구형은 앞에 네. 손석구입니까 그러면 닮았다는 게? 저랑 이제 닮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물론 이제 노영 변호사님 이렇게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으시죠. 참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형 기자가 낫죠. 그리고 오사오님 같은 경우에는 구 기자님 유니폼이 너무 작아서 볼수록 귀여워하시는데 저도 지금 이거 어깨가 지금 뭔가 이 승모근이 자극되는 방식으로 네. 좁아져 와 지금 몸이 네. 힘들어 말하는데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여러분이 진짜 구교영을 직접 실물로 보셔요. 얼마나 귀여운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재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정주 기자님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해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틀린 사항을 발견했는데 따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세요. 아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상위 레벨에 있지 않고 알겠습니다. 경쟁업체니까. 아니, 경쟁업체죠, 경쟁업체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말씀 가볍게 좀 드리고 네. 부산 민아이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 저희도 민아이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오늘 정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반도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AI 혁명 과정에서 두뇌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지컬 AI는 신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생각의 창고로 보면 된다. 그래서 3대 프로젝트를 모두 완수해야지 AI 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재원 문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번에 반도체가 워낙 호황이어가지고 슈퍼사이클을 부르다 보니까 기업이나 정부 모두 투자 여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이번에 번 돈을 다시 국가에 투자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도체는 이제부터는 거점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장하는 거점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첫 번째로는 서남권, 호남을 얘기하는 거죠. 반도체 생산시설을 설치한다. 여기다 8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아, 대단하다. 삼성이 팹 2기, SK 하이닉스가 팹 2기를 설치한다. 협력사 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허가부터 부지 확보 착공까지 민관이 협력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확신을 주기 위해 가지고 오늘 보면은 네. 그 배우 입지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까지 직접 연단에 섰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정부가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구상을 짰어요라고 분명히 상대방 측에서 혹은 뭐 이제 정부를 욕하려고 하는 측에서 얘기를 할 거를 알고 이제 요소마다 필요한 전문가들의 이게 신뢰성 있는 말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배경원 과기부 장관, 기후에너지 그러니까 장관들이 네, 김성환 줄을 기후에너지 나왔죠. 네. 장관. 그러니까 다 필요한 사람 다 나왔고 그다음에 이재용 최태원 나와가지고 이거 정부가 우리한테 그냥 막 계속 괴롭히려고 시킨 거 아니었다. 우리가 입지 분석을 정확히 했다. 그리고 이 입지 분석은 중요한 게 인프라를 결국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해 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다 여기 지금 이 요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머리를 모아가지고 했다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근데 도대체가 뭐가 문제라는 건지 난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고 무조건 모든 것은 전부 다 영남으로 몰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양심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승만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영남에 얼마나 많이 몰아줬어요. 그거를 다 거부하고 그 민주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 다 걷어차고 쪽박 걷어차고 이번에 특히 김부겸 시장 안 만들면서 추경호로 데려간 사람들이 자기네들인 거잖아. 20조를 준다 그랬는데도 싫다고 그래서 좀 걷어찼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왜 여기다가 투자 안 하고 저기다 투자하냐?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말했잖아요. 그 김부겸 떨어져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김부겸 시장한테 대구 주민들이 김부겸 총리한테는 떨어져도 해줄 거죠. 그리고 떨어졌는데 진짜로 그걸 요청을 하고 있대요 지금. 도대체가 김부겸 왜 가만히 있냐? 너 아니, 옛날에 근데 거짓말한 거냐? 이번에 굉장히 말해서 만약에 떨어져도 우리가 해줄 것 같으면 선거를 뭐 해주겠다. 하래요? 아니 선거를 뭘 아무나 공약이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아무나 도대체? 뽑으면 되지. 아니 그리고 이런 말 한다니까 김부겸 너 이번에 도와주면 우리가 한번 너의 진정성을 믿어볼게. 네가 한번 해봐. 이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는 거죠. 아 나도 말이 안 나와. 아니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제 그 서두에 노영희 변호사님이 영남권에 대한 투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정부 안을 제가 청취를 해보니까 그 동남권 부울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대경권 TK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는 반도체 중에 역할론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쉽게 얘기해가지고 기판을 만들어가지고 회로를 새기는 그런 공정을 하는 생산시설을 만드는 거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공정. 그 예를 들면은 적층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HBM이라고 하면 쌓아야 그러면 되니까. 결국 반도체들끼리 연결을 잘해야 되는데 그 연결이 굉장히 세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 그런 기술이 필요한 후공정은 충청권에서 주로 하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소부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소재 소재 부품 부품 장비. 장비라는 게 상당히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데 그런 일들은 영남에다 3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약속 사항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영남이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영남이 일방적으로 소외됐다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당연하죠. 그리고 이 지금 그러니까 전체 중에 그런 반도체를 달라고 한 거라면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주말 사이에 무슨 네. 정점식 원내대표 유승민 전 의원 뭐 얘기하는데 나중에 피지컬 AI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호남 가능만 때리고 있는 거야. 이준석 의원 할 거 없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호남이지만 진짜 이 사람들의 민낯이 이번에 잘 나왔어요. 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민주당도 리트머스 한번 대보고 정치인들도 한번 지식깔 한번 자기 색깔을 투명하게 한번 드러내보자. 본심을 내세워 봐. 그래 좋아. 음. 예. 이준석은 그때 무슨 5.18 가서 비석 닦고 쇼하더니 보세요. 바로 나오잖아. 만약에 저는 최소한 이 얘기를 가지고 2023년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네. 그 적합도 평가에서 광주장남이 나왔던
이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그때 그러면 보고서를 말 갖고 와서 못해. 무슨 얘기하거나 내지는 이게 아리백이나 전력은 어떻고 용수는 어떻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근거 있게 다뤘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맞아요. 네. 그냥 때리고 시작합니다. 예, 사실은 표피는 뭐 먼저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뭐 전당대회용 아니냐 깔아놓고 나머지 붙이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 얘기가 진짜 야 웃겼어. 반도체 공장을 옮기는데 명청 갈등이 왜 나오냐 나는 아니, 진짜 전당대회가- 여기서 나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당대회가 지금. 뭐라고 전당대회 이걸 반도체까지 800조를 왜 옮기냐 거기다 명청 갈등 이기려고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네. 진짜 장르만 여기서 방송하는데 JTBC에서 저의 그 상대방으로 항상 있는 사람이 류재화 변호사라고 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은 아니죠. 친한계 정치 지망인인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명청 대결을 위해서 야. 대통령이 여기다가 지금 이거를 2,000조를 가지고 와서 이걸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수준이 딱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죠? 했고 야. 아니 윤석열은 자기가 총선에 이겨보겠다고 의대 증원 갑자기 2,000명 꺼냈거든. 그 자기들 생각하는 수준이 딱 그거예요. 네, 국민 의료 뭐 건강이나 소위 말해서 그 의사협회가 아무리 이익 집단이라고도 의사협회의 현실성 있는 어떤 증언 이런 거 아무도 안 가리고 바로 꺼내는 거야. 예. 그리고 의원도 찍소리 못 하잖아요, 그때. 아니 그리고 2,000명이 왜 나왔냐고 했는데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1,000공이 2,000을 좋아해서 2,000공이냐 그런 식으로 이런 추측까지 했어요. 했잖아요. 네. 심지어도. 네. 심지어 그 추측에도 대답을 못 해요. 그 추측이 맞았을지도 몰라. 맞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니 그리고 이제 그 TK 같은 경우에는 원래 로봇 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고 그렇죠. 실제로 이번 김부겸 후보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인재 영입을 많이 했는데 본인 캠프에 로봇 전문가들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 아. 부분들이 이번 계획 발표에도 반영이 반영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 됐네. 있냐? 네. 원래 대구 주변에 후방이 TK에는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많은데 요거를 업종 전환을 해가지고 로봇 부품 기업으로 선도적으로 바꿔보겠다라는 계획도 정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대구 경북 지역이 소외되지 신산업이란 않아요. 영역에서 배제된 그림 자체가 당연하죠. 아닌 거예요. 지금 당연하죠.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으로 자기 주장 이렇게 울부짖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산업적이고 생산적이고 국가적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을 강요한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 어떻게든 끌어다가 그렇게 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향후에 한 몇 주간은 한 1, 2주는 토론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 어디서 주워 듣고 자기 지지층을 위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추군이 없는 거는 지금 뭐 다른 얘기는 한데 네. 그쪽도 그쪽인데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아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대표 있잖아요. 페이스북 보세요. 호남반도 제지 있나?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요 근래 페이스북 뭐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예, 안 엄청 안 올리고 보니까, 있어. 예. 근데 음. 정청래 대표 하나 있더만요. 하나. 예, 17시간 전에. 그리고 한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막 올린 거 보면 다 그 뭐 연대야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건 보안 수사권 얘기 겁나 많아요. 근데 이 얘기 언제부터 났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났습니다. 그럼 김원봉 실장. 싸워줘야지. 아니 그리고 자기가 호남 그 쥐선 때랑 뺀질레에 갔잖아요. 그럼 지금 자랑하면 되지. 왜 자랑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뺏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당대표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민주당이 한 거 아니니까. 이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니까 자기는 굽혀야지. 그래서 안 올리는 겁니까? 딱 포스팅 하나 올렸더만 사실 중요도로 봤을 때 딱 까놓고 보안사건하고 지금 이 2,000조의 산업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0배는 더 올려야겠다 제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정주 기자의 말이란 건 뭐냐면은 지난주부터 그런 전운이 감돌았으면은 민주당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개파 싸움에 골몰할 게 아니라 정부의 성장 담론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전투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당연하죠. 모두 다 전당대회만 보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리고 예. 우리가 얘기했지만 유시민 작가 다스베이다 금요일로 공개됐잖아요. 그 김영범 실장 나와가지고 이미 그날 아침에 네. 반도체로 2,000조 한이많이 막 들썩들썩하고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차라리 제 말은 차라리 재건축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아니 호남에 지금 공장을 어떻게 재건축할지 그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생산적인 토론하려면 네. 아니 국민의힘이야 트집 잡는 사람들이니까 애당초 그렇다 치고 아니 유시민 작가는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하다고 당내 진영이 뭐 합당이 어쩌니 조국 법무장관 어쩌니 그게 이거보다 더 급해요? 진짜 100년 지대계인 2,000조짜리 10년 우리나라 이런 프로젝트 이거보다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당 재건축 그거 하나 하는 게? 저도 그게 조금 불만이었는데 실제 김영범 실장이 이제 그날 나와서 그 맞아 얘기를 하니까 월요일에 뉴스공장에 그 얘기를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이슈화 시켜주고 뭔가 이제 북돋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사실 이제 없었다는 거 하고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정말로 이 전당대회용으로 또 통합 그 당 연대 얘기하면서 또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얘기하는 듯한 그런 또 얘기를 뭐 올렸잖아요. 뉘앙스의 글 예, 예. 예를 들면 저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이 타임에 게다가 지금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난리가 났는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뭐 백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조국당하고 같이 합쳐야 되니까 어쩌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 아까 말씀하신 조국 대표는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그 문조털레 위해서 뭐 지읒이 무슨 뜻이냐 이런 걸 다 지금 올리고 지웠잖아요. 원래 다 지웠어요. 지웠어? 네, 지웠어요. 네. 아까 근데 못 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약간 정말로 정책적으로 눈을 이렇게 딱 불 켜고 이렇게 불을 켜고 쳐다봐야 될 곳이 어딘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게 자꾸 쓰잘데기 하는데 그 격가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되면 큰일 못한다. 그럼 대통령이 얼마나 보기에 웃겼을까. 나는 지금 여기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용 얘기를 하고 쓰고 있는데 있는데 지금, 예. 자기들은 이만큼 가지고 지금 이거 놓지 않으려고 맞습니다. 싸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보면 이게 전형적으로 애송 논쟁하고 있는 지금 당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무슨 뭐 네. 제사를 3일 지내냐 5일 지내냐 뭐 이게 적통이 있냐 없냐 장례를. 성리학상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음. 이재명 대통령은 야 이게 지금 이모작을 하려면 바깥에서 뭘 들어야 된다. 지금 그렇지. 외세나 청나라에서 뭘 개발했다더라. 화약은 우리가 들어와서 이런 걸 해야 된다. 야 장영실 어딨냐? 한번 데려와봐라. 추국인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 화포로 개발해 이런 거 지금 하려고. 최무선 어딨냐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예, 근데 방언 터졌네. 방언 터졌어. 장영실 계산을- 최무선 나와 지금. 이정도 네.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아직은 농사짓고 실용적으로 어떻게 서구 문명을 따라가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추월해야 될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과장하자면 구한 말에 세종대왕이 나온 거야 거의. 근데 나와가지고 뭐 노론 소론 싸우고 있고 이 땅이 내 땅이다 임마 조세를 올리냐 안 올리냐 그렇게 땅 좋고 그렇게 재물 좋아하면 전하 예를 지키시려면 3일 반을 하셔야 됩니다. 곡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곡소리는 저렇게 내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 망해요. 네. 격파 싸움에. 지금 우리 방송 너무나 아껴주신 성종성님이 노영희 변호사님 특히 응원합니다. 저희 외가가 장성 광주라 진짜? 오래 봤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전남 지역 무지성으로 밀어줘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너무 주셨고요. 나랑 똑같네. 저희도 외가가 장성 아, 광주예요. 진짜예요? 예. 야 그러면 그 성종성님하고 어떻게 보면 동네 같이 그러네. 이렇게 전혀 몰랐는데.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이네요. 네. 성교사님 되게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저분은 슈퍼챗을 엄청 많이 쓰는데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아버지가 나주, 네. 엄마가 장성이거든.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 이모네 식구들이 전부 다 저기에 네. 광주에 다 있어요. 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다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